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전문의, 그리고 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60세 전후, 그리고 70대이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세요. 사실은 그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막기 위해 60세에 꼭 만들어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들은 모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1. 아침 햇빛을 매일 쬐세요.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을 쬐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심혈관 건강, 심지어 기분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점점 햇빛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지죠.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이며 이는 골다공증, 근육 약화, 낙상 사고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한 뼈 밀도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햇빛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햇빛을 쬐는 일이 거의 없었고 뼈가 약해져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의 낙상으로 수술과 긴 재활을 겪어야 했고 이후 일상생활도 많이 제한되었죠. 반대로 매일 오전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다른 어르신은 같은 연령임에도 뼈 건강이 훨씬 좋았고 체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햇빛은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베란다에 나가 앉거나 마당이나 공원 벤치에 10분에서 15분 앉아 햇빛을 얼굴과 팔에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니 오전 10시 이전 혹은 오후 3시 이후가 좋습니다. 선글라스는 착용하시되 피부는 노출되도록 하세요.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가에 앉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 해소,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15분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천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으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가 훨씬 쉬워지고 손에 힘이 약해져 물건을 놓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지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또 근육이 줄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6세 남성인데 평소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고 불편하다며 오셨는데 검사 결과 무릎 관절은 괜찮았고 오히려 허벅지 근육이 현저히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알려드렸고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신 결과 2개월 만에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운동은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도 무리하게 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근육 강화에 탁월하며 무릎 통증 예방에 좋습니다. 벽 짚고 스쿼트, 허리를 지지한 채로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 상체 근력 향상, 플로우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이 돼요. 무리하진 마시고요. 500ml 물병 들고 팔 들어 올리기, 어깨와 팔 근력 유지에 좋아요.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1년 내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생깁니다. 단, 꾸준함이 답입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몇 분 했는지 달력에 체크하거나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이 쌓이면 성취감도 들고 계속할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매일 10분간 일기를 써보세요. 마음 건강을 위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 즉 정신 건강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십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돌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글쓰기, 특히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떠올리며 뇌를 자극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9세의 김모 어르신은 자녀들이 다 출가한 후 우울감을 느끼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일기 쓰기를 권해드렸고 처음엔 뭘 쓸 말이 있어야 쓰지 하셨지만 하루에 있었던 일 하나만이라도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기는 점점 자신의 감정, 추억, 하고 싶은 것까지 확장되었고 몇 개월 후 그분은 자발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글쓰기 동아리에도 참여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세 줄만 써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일 중 좋았던 것 한 가지,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일 한 가지, 오늘 내가 감사한 일 한 가지. 예를 들어 오늘 공원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 짧은 순간 너무 귀엽고 행복했다.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어 감사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적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이 보이고 생각이 정리되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송글씨로 쓰는 건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는 과정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일기를 써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친한 사람과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 관계는 건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노년이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은 흡연,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하지 않으면 뇌도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화는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에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 1회 이상, 10분 이상 친한 사람과 전화하기. 예를 들어 73세 이모 어르신은 따님과 주말마다 15분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대화하면 더 좋지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가족과 영상통화를 시도해보세요. 혹은 직접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손편지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경험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늦기 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소중한 인연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기. 뼈와 기분을 함께 살리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유독 해만 보면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싫다고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은 필수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생성은 꼭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광욕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햇볕을 오래 쬐는 건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 햇볕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시간대입니다. 그때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걷는 동안 몸을 움직이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막아주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66세 최모 어르신은 관절염 초기 증세로 걷는 걸 두려워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하루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약도 줄이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비결은 바로 아침 산책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일단 나가서 햇살을 맞으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깨어납니다. 동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걷는다면 훨씬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가장 좋은 건 걷기와 햇볕을 더해 자연 보기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은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아침 햇볕은 그저 따뜻함이 아니라 노후의 활력을 위한 약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 5분씩 스트레칭. 유연한 몸이 젊음을 지킵니다. 허리가 자주 뻐근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해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어요. 라는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관절은 굳고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기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골절 사고 원인 중 대부분이 낙상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아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지개 스트레칭, 목 돌리기,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 허리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만 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70세 이모 어르신은 허리가 자주 뻐근해 병원을 찾으셨다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5가지를 매일 5분씩 꾸준히 따라 하셨고 2개월 만에 허리 아픈 게 훨씬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혹시 헬스 유튜브나 TV 따라하기 어려우시다면 A4 용지 한 장에 스트레칭 동작 5개를 인쇄해서 벽에 붙여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매일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칭은 몸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작은 의식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몸을 살살 움직여보세요. 7번째, 새로운 걸 배우는 습관. 뇌는 평생 배우며 살아야 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만큼 젊어집니다. 새로운 걸 익히는 습관은 기억력 유지, 치매 예방, 사고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어, 악기, 그림, 스마트폰 기능, 글쓰기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움이에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68세 남모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도 굳고 악보도 모르셨지만 6개월 후엔 동아리 공연 무대까지 서게 되셨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회복되고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셨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단어 하나, 요리 하나, 새로운 노래 한 곡, 스마트폰 사진 편집법까지도 전부 뇌에는 자극이 됩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그러니 매일 작은 배움을 실천해보세요.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실천해야 할 7가지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이 돌보는 만큼 반응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기를 써보거나 아침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며 내일의 나를 더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언제나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놀라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 만에 젊게 사시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할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함께 걸어가 볼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